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9일 토요병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5월의 둘째 주 경마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원래 이제 강타하면은 부산 경마하고 이 제주 경마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금요 경마 때 많은 팬들이 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산 경마를 좀 못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특히나 일요 경마에서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냥 로켓을 타듯이 자 수직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 경마 때 나름대로 이제 부산 메인 승부처, 일요 메인 승부처, 끝장 승부처 거의 단통성으로 적중을 시켰고, 부산에서는 일요 부산 교차에서 이제 남도 트래킹을 대가리로 놓고, 자, 2번 스텔라 챔프를, 자, 복승 12.7배, 쌍승 37.8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는 특히 일요 경마를 굉장히 잘해서 지난주에 이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의 기대치를 갖고 왔다가 엉뚱한 데서 이기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의아하신 것 같아. 사실 이제 강타하면은 이제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인데 그런 게 조금 언밸런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 경마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 주는 이제 부산 제주도 잘할 거고 서울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마음가짐도 그 어느 때와는 다르게 마음가짐을 잡고 있는 만큼 자 멋진 대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서울 경마 필승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 경마는 출주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편성 가치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누가 많이 맞히나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가 보면 또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일요 경마에서 완벽한 대승으로 제 5월의 첫째 주는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자, 신중하게 여러분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 무조건 대승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에다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딱 맸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 시절이잖아요. 교복 시절이었는데, 교복이라는 것이 옷이 없어도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가도 되니까 좋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양복을 입기 때문에 양복이 또 어떻게 보면 교복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등산복이 거의 교복화 돼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나이가 먹으면서 와이셔츠라는 것이 참 좋다. 그냥 바깥만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참 옷이 좋구나. 와이셔츠라는 것이 좋구나. 화이트 컬러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일 1경주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위해 출발! 렛츠 고!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10만원 별 볼일 없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좋으냐를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일본 달콤한 주말이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전략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달콤한 주말을 읽어주기에는 왠지 뭐라 그럴까, 2%가 좀 부족하죠. 등짝도 좀 불안하고 또 그냥 받치는 정도면 모를까 강하게 때릴 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읽어주고 싶은 마필, 자 6번 점익 가속이란 마필인데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는 450km대의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점입가속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가져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6번은 피를 배팅권에는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한 마리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이 10번 시향산이란 마필인데 괜찮아요.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의 변화를 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존의 추임력은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이 직전 걸음의 변화에 이어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시향상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에서는 6번 점입가속과 10번 시향상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 이번 경우에는 이제 8번 시가에이스라는 문세영 등짝의 8번 시가에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시가에이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 90%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PK 캡틴이 선행을 가버리면 과연 이번 편성에서 이 8번 시가에이스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선행을 못 간다면 불안할 수도 있고 선행을 간다면 90%는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8번 시가에이스에 대한 강한 믿음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8번 시가에이스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8번 시가에이스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문세영 기수라 하더라도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8번 시가에이스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토요제 2경주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시가에이스를 약하게 본다면 당연히 배당이 있다 없다? 있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 은근히 배당이 터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배당이 없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10번 고려사랑이란 마필입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3착과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서승훈 등짝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번 고려사랑은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또 전개상으로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시에 10번 고려사랑은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충막감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9번 볼포니 매직이란 마필입니다. 자, 착순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서성훈 기수가 계승을 하고도 3착, 연속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2차로 계승을 교체를 하고 습보 적용까지 실시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9번 볼포니 매직이 그다지 빠른 편성이 아닌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9번 볼포리 매직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번 고려사랑과 9번 볼포리 매직이 당일 저배당으로 팔릴 공산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들 마필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제가 보기엔 살짝 연대도 성립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의 전략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10번보다는 9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편성에서 축을 세우라면 저 9번 볼포리 매직 쪽으로 축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는 배당마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당마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일단 9번 볼포리 매직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포리 매직, 저배당과 중배당의 가능성 모두를 갖고 있는 3경주다. 자, 그래서 9번 볼포리 매직을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1경주하고 다음 이제 토요제 4경주가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고요. 또 제주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 다음 이제 토요제 5경주가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4개의 승부처를 오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오늘 토요경마의 승기를 잡는 오전장 배팅 자금 내지는 승기를 잡는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일날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마스터가 좀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10번마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10번 마스터를 비롯해서 한 6두, 7두 정도가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에요, 이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10번마가 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축도 아니고 잘못하면 빠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0번마가 이제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선행을 나서서, 느린 편성 만나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2차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갑니다. 3번 천중이라든지 5번 석파전과 같은 마필들이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요. 그러면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10번 마스터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10번 마스터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마스터를 세게 안 본다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복병 위주의 마필들 3두만 갖고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교차 1경주에서 준비단 단통으로 멋진 승부를 띄운다는 것이 강타의 작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번 마스터는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스트레이트 두 번째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인 전력으로는 8번 명성제국이 좋기는 한데, 요 마필은 지금 현재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어 못 믿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추천을 드리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9번 잠룡이란 마필도 사실상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 인기마로 구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9번 잠룡도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빼어난 능력을 무작정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변의 연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타가 여기서 이제 누구 하나는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중에서 꼭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놀링스타라는 마필입니다. 뭐? 2번 놀링스타? 그것도 임기현이 오래간만에 출전하는 임기현이 배당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배당이에요. 편성이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조용한 승부처럼 작심 배당으로 만약에 당일날 의외의 마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급으로도 붙어볼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999까지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절대 인기마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번, 9번, 작년 같은 마필은 직전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전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였지만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도 좀 불안한 소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 잠룡을 너무너무 믿지는 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의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지는데 그 의외의 마필 중에서 1조로 소개시켜드린다면 2번 놀링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2번 놀링스타를 왜 추천하느냐. 요게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좀 당일날 체중이 좀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좀 빠져야 되는데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당일날 좀 불안한 거고 세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놀링스타는 직전 경주의 모습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상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놀링스타의 배당 가능성 놓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토요일 4경주는 999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 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 왜?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팔린다는 게.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과가 없는 느린 편성에 천점 이하 핸디캡 경주로서 펼쳐지는 제주마 3세 이상 약간은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세게 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 하나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일단은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타골이란 마필입니다. 2번 타골? 야, 뭐야, 박준호야, 박준호. 강타야, 박준호. 예, 박준호예요. 박준호.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가장 출중한데 문제는 34전을 치르는 동안 2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밖에 못한 그야말로 형군의 어떻게 보면 부진형 마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다가 그러면 다른 마필들은 세냐 이거지. 다른 마필들은 다 부진마들이거든. 그러니까 2번 타고를 노리는 이유는 근간에 그래도 가장 출전마 중에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교 불문, 그 다음에 의지 불문, 그냥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타고는 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조교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런 말들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겠을 때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 나올만 하니까 나온 거라고. 그리고 어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나온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교가 우선이 아니라 항시 편성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은 편성과 능력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틀리는 거야. 그럴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
조교를 보는 사람들은 조교를 제일 잘하고, 복기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복기를 제일 잘하고, 저같이 능력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게끔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주특기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탁월이란 마필은 등짝 불문, 조교 불문, 능력 하나로만 먹고 보면은 대가리다. 그래서 박준호가 기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뭐다?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는 2번 탁월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당연히 터지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자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과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나름 그래도 충각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7번 더블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7번 더블 드래곤이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승군전이 아료리 등짝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으로 나서서 1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1번 최대 걸작도 빠르고 9번 장산불패도 빠르고 또 6번 보자르도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7번 더블 드래곤이 강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밴딩권에서 자를 수는 없지. 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율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자 12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있다. 그리고 데뷔전 때 선입에 대한 검증도 됐던 마필이다. 물론 선행을 못 갔을 때 직전만큼 못 뛸 가능성이 있고 장추율에서 안효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짝의 무게감에서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더블 드래곤은 사실상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더욱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는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하는데요. 자 이 7번 더블 드래곤은 배팅권에 난차가 시키지만 무조건 충막감의 마필로 읽어주기에는 2%가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마필은 더욱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 땅의 소지도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야리 쪽 냄새는 좀 나요. 이 오경주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경주를 한번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당연히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더블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교차 1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였고 또 토요제 4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였고요. 제주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였고요. 자 다음 이제 토요제 5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였기 때문에 4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여서 여기서 한번 5-3마리를 접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가 강타의 오늘 최대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당제입니다. 대가리죠.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66.5kg를 달았다 하더라도 편성상 대가리다. 13.5kg가 늘었어요. 야 강타야 3.5kg로 내가 잘못 봤다는데 얘가 13.5kg가 늘은 거야. 근데 이 마필은요 64.5kg를 달아봤기 때문에 예전의 부중에서 2kg가 늘어난 거예요. 2kg가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선 2500점 이하에선 군계 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3당제에 대한 믿음은 강합니다.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이제 후창의 문제인데 4번 새벽노을이라 마필입니다. 현재 61kg를 받았죠. 61kg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출전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당제 다음으로 핸디캐퍼들이 4번 새벽노을을 세게 봐준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 2번, 4번이 들어오는 게 정성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2번, 4번은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항룡신화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항룡신화도 되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조금 취입 승부를 해야 되는데, 취입 하나만 갖고 승부를 하기에는 뭔가가 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번 항룡신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3당제와 여기에 4번 새벽너울은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10번 항룡신화는 약간은 좀 약하게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는 요 3마리를 추천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와 제주교차 5경주 두 개의 승부처가 하나는 토요경마 UCC 준메인이고, 다음 제주교차 5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토요경마 UCC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반부에서는 6경주와 제주 6경주, 제주 5경주를 묶어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토요제 6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듯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뭐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3번 선크레스트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박은홍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이번 교시 이제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 선두권이 13번 에고의 FB데이와 또 여기에 5번 수성BT 정도가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인데,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기에는 1400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근간에 보여진 추임력 갖고는 지구력 부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1400 거리를 맞이해서 편성상 누구를 세게 봐야 돼? 선추입형 마필들을 세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추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봤을 때 당연히 3번 선크레스트가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3번 선크레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선크레스트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준비해 승부처인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중배당 이상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배팅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중반부 토요제 6경주와 제주교차 5경주에서 상황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3번 선크레스트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중반부 제주경마 최대 UCC 준베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8번 자강불식이라는 나랑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실질적으로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옥속을 가려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제 6경주에서 이긴 자금을 제주교차 5경주에다 갖다 부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통으로 갖다 부어서 상황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딱 보는 순간에 3마리밖에 없구나. 후착은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외로 가나 밖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딱 3마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 뭐 자강불식이란 마필은 뭐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데뷔 이후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1200에 첫 도전을 해서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요 마필은 선행마가 아닙니다. 편성이 약하고 느려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8번 자강부식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종과 뚝심 측면에서도 출전마저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 8번 자강부식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라고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8번 자강부식은 읽어주는데 후착을 압축을 해서 제대로 된 적중, 오로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적중만을 생각하고 붙어보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두경주입니다. 조촐한 7두경주인데 요 경주는 이제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지. 자, 일단 뭐 4번 천연강자가 좀 팔리겠죠. 그런데 이제 17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근간에 이제 승군전이고 올라오는 가정 속에서도 기복이 좀 심했던 마필이라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선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이제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이제 모두 선행으로 1순위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선입이 전혀 안 되는 마필도 아니니까 어쨌든 3번 선스카이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6번 바쿠라는 마필이 있는데 바쿠도 이제 추임력은 괜찮은데 요번 대신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요번에 6번 바쿠가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바쿠까지도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6번 바쿠를 제일 좋게 보고 싶네요. 6번 바쿠를 제일 좋게 보고 싶고 3번 선스카이냐 4번 천연강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토요제 7경주는 이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물을 먹었던 마필이 나오네. 6번 금사냥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때 노렸더니만 오착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김홍건이로 바뀌더니만 멋지게 대가리를 치면서 거의 뭐 살벌한 능력을 보여줬죠. 살벌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군계 일합격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뭐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금사냥은 뭐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인데 저는 3번 여왕탄생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 마필은 처음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무한공간을 대가리로 놓고 댄싱퀸이 안 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헛소문이 난 거지, 소수가. 그런데 댄싱퀸이 대가리를 치고 와버리면서 무한공간하고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왕탄생이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금사냥과 3번 여왕탄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주교차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사실상 능력 사이즈는 엇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외곽 게이트의 9번 매니몬이라는 마필입니다.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따라갔던 마필인데 이번 편성도 아주 빠른 마필이 없어요. 8번 럭키뮤직이라든지 3번 선스트롱 정도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9번 매니머니도 그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9번 매니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이게 8번 럭키뮤직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이제 선행력에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선행력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 조정 거치고 한 번은 잘 뛰고 조정 거치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력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경적에 상승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번 럭키뮤직도 이 편성에서 절대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8번 럭키뮤직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기는 9번 매니머니와 8번 럭키뮤직을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덜 봤어요. 덜 봤는데 하여튼 두 마리는 무조건 깔끔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호제 9경주하고 1호제 10경주 두 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후반부에 스트레이트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9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붙을 것이고요. 자, 1호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두 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9경주입니다. 9경주에서 현장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7번 기회만점이라는 부산 마필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뛰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뭐 부산에서 뛴 실력은 나 어디로 갔는지 전혀 메가리를 못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마필들이 거의 뭐 한 마필도 간 마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기회 만점을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당분간은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1번 오색명장 한 번도 제대로 추천을 드려본 적이 없었던 마필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1호 승부처에서 강무시대라는 마필이 나왔죠. 근데 그게 신대준이가 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대가리다고 강력하게 강타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필이 이렇게 이제 핑퐁을 치기 때문에 그랬다 보니까 기복이 심한 거야. 그렇지만 신대준이가 타고도 이 정도의 물결 핑퐁을 치는데 이번에 하만식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호시대가 대가리라 강력 추천을 드렸고 요 마필은 이제 근간에 한 몇 번을 탔지 벌써? 박태종 민수가 7번을 탔네요. 7번을 탔는데 그동안 맨 처음에 두 번째 탔을 때 국산 3군 시절에 1착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착승권에 머물다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완전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졸전이 이번에 보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1번이 오색 명장은 이 편성에서는 봐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오색 명장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자 토요경마 9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만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배당 마필과 연결이 돼서 중배당 난통이 가능한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여러분들 오신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임원저놈이 다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팔리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 편성에서는 될 수 있는 마필이 거의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마필로는 2번 한라축제를 일단 가져갑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일요경마 중매인 승부처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영웅 이런 마필 다 잘라버리고 강타가 9번 빛의 정상의 바다진주 이 한라축제 이 세 마리만 갖고 가서 UCC 준비인 승부처를 때려드렸던 경주예요. 당시에 복승 배당만 80.5배가 나왔고 3복승 이 세 마리의 3복승이 226배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때 맞춰드린 건데 오늘 재탕을 해드립니다. 한라축제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배당이든 어찌됐든 간에 적중은 자신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서 무조건 적중을 목표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10경주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타의 갈림아 자 이번 한라축제 자 이번에도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벌써 11경주네요. 자 3번 위드 윈드라는 마필입니다. 위드 윈드
순발력보다 중반 탄력도 괜찮은 마필이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자,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대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 아쉬움을 줬지만 그건 아무래도 이제 1400으로 거리가 늘고 선임에 대한 검증, 거리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요배통 병력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공백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3번 위드윈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임은 분명하고요. 자, 여기 외곽 게이트에 7번 댄싱 네이처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번 승권전에서 4착을 차지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2%가 부족한 느낌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여타 마필들이 워낙에 잘 뛰었어요. 잘 뛰었기 때문에 7번 댄싱 네이처리 잘 뛰고도 4착을 온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잘 뛰고 3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댄싱 네이처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3번 위드윈드와 7번 댄싱 네이처이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이 9번 금생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9번 금생이까지도 한번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경기는 7번 댄싱 네이처과 3번 위드윈드 요게 9번 금색이 이상 3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2로제 11경주 UCC 방송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강타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강타도 자, 지난주 서울경마의 멋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강타가 늘 여러분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2주차 경마 멋진 대승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충성!